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2년도인가요? 이제 5.18 광주 민중항쟁의 배후에 있었던 미국의 본질을 이제 알려내기 위해서 부산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김은숙 선배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은숙님께서 지금 이제 암 말기셔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상태로 녹색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작은 음악회가 열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윗 한번 보실까요? 네, 임수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작은 음악회는 주최도 콘티도 없이 현장 상황에 맞춰 진행되는 그야말로 작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녹색병원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어서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해 주세요. 라는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트윗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트위터리언들의 관심, 그리고 그 당시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김은숙님의 이 쾌유를 바라면서 이제 임수경 그 선배님께서 개설한 후원 계좌에 돈을 많이 입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5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지금 이제 모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이 역사에서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큰 사건이 바로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아닌가, 일명 뭐 부미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일을 했던 김은숙님이 아프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참 저희들이 많은 이제 힘을 보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은숙님이 하루빨리 쾌유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제 3월달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제는 뭐 방사능 비가 내렸고 오늘 황사긴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완연한 봄. 대학생들은 그렇지만 봄이 아닌 상황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지금 거리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등록금 투쟁 소식 하나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네, 7년 뒤 두 아이 대학 등록금이 1억 2천만 원. 30대, 40대 부모들 이대로면 우리는 죽는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올랐는데요. 요거를 RT를 한 분이 네, 나 어떻게 이렇게 쓰신 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몇 년을 다녀야 되는 건가요? 6학년까지죠. 4년에 3년, 3년이면 그죠? 앞으로 뭐 3년 더 남은 겁니다. 근데 7년 뒤에 이제 1억 2천. 이게 지금 현재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오른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대, 40대 이런 그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걱정을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야사당에서는 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제 3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이죠. 저번 주 토요일 날 4월 2일에는 대학로에서 이제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야사당 이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한나라당 집권 여당에서 계속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대선 당시에 대학들 등록금 반값으로 깎아주겠다. 깎기는커녕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황입니다. 뭐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가지고 계속 동결한 데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대학로에서 있었던 좀 집회 현장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회의 빚이 아니라 비치고 싶습니다. 예, 절절한 얘기죠. 꿈 싣고 온 대학, 빚 신고 나간다. 예. 상당히 또 맞는 얘기죠. 빚이 아니라 비치고 싶은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 예. 그리고 또 다음 이미지 볼까요? 예, 반값 등록금 뻥이야. MB. 뻥이 뭐 등록금만 뻥이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입만 열었다 하면은 예,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뻥이죠.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뻥박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나서고 있고요. 요 소식 좀 전해드리면은 이제 2일날 4.2 반값 등록금을 위한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대학생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열렸다고 하고요. 뭐 3천여 명 이렇게 좀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그 각 대학들 지금 등록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대학들 쭉 보면은 올해 또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각 대학들마다 학생총회가 안정적으로 성사가 되고 있는 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22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됐다고 하고요. 고려대학교도 5년 만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도 학생총회가 성사가 됐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대부분 좀 그런 지금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지금 총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니 등록금 문제가 지금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서 천정부지로 속고 이러니까 대학 등록금 갚느라 학자금 대출 받죠. 그리고 취직 잘 됩니까? 요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 또 취업하면은 그 학자금 대출 빚 갚느라고 고생하고 이미 대학 졸업할 때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빚이 아니라 빛이 되고 싶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 과연 이명박 정부 들고 있나요? 그러면서 무슨 G20세대입니까? G20세대로 빛나는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은 88만원 세대로 빚내고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끊고 있죠. 그래서 요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3, 4월 움직이고 있는 문제에 저희들이 이제 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쭉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4월 1일 명박절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만우절이죠. 만우절. 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일이 만우절인데 1년 365일이 만우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발 이제 국민들한테 더 이상 뻥 안 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이게 한나라당의 실체입니다. 이러니 뭐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티즌들 그러니까 국민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다. 그 표현이 더 오히려 맞지 않겠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 국민들 최근 좀 반응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제 20대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서 청년 실업, 청년 백수로 살아가고 있는 20대들이 한나라당에 얘기합니다. 재수 없다라고. 그리고 30대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가지고 트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라베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한나라당에 대해서 20대는 재수없다 하고 30대는 죽이고 싶다더라. 사석에서 만난 한나라당 핵심들의 탄식. 한나라당에게만 좀 더 올라갈 수는 없겠나? 아직 멀었다. 여전히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아마 뷰스앤뉴스에 좀 실렸던 소식인데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이제 공개회의 석상에서 20, 30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선 때 우리를 지지한 40대에서도 등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50대도 안전한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즘 민심이 이제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사석에서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자, 이제 요즘 민심이 바로 이제 20대들이 한나라당 재수없다라 그러고 30대들은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고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라당이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60%가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반응이 이런데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 당선되고서 사실 공약 지킨 거 뭐가 있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경제 살리겠다더니 대한민국 경제 살았습니까? 예. 지금 50조가 나라 빚이라고 합니다. 그 이자만 3조가 넘는다 그래요. 예. 4대강 하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죽으나 사나 대우나 하겠다고 이름 바꿔가지고 4대강. 예. 국민들 혈세 가지고서. 예. 이러니 국민들이 열 받죠. 열 안 받을 수가 없는, 좀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 재보선,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또 청와대가 좀 저희를 열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청와대에서 그 윌러브 한이님, 하재영 기자님,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시죠. 제가 직접 입수한 사진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세종시 관련 정부 입장 옹호한 연합기사 홍보하라는 내용. 그래서 직접 입수를 했다고 그래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안녕하세요. 각계원로 세종시 논란 국위구선회야 연합뉴스 기사 입력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대통령실 비서 이쪽에서 이제 보낸 거죠.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보수단체 대표들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여론 조작하게 하고, 그죠? 이게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요 사건만 그렇겠습니까? 세종시 문제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지금 4대강 문제도 그렇고요. 구제형 문제 나섰을 때도 그렇고. 뭐, 어제 대표적인 거 방사능,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방사선비? 방사능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 이러니 이제 국민들이 진짜 여론, 이 뭔지를 좀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조중동, KBS, 이거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 눈과 귀를 흐리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정확한 정보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자꾸 차단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또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또 더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이 되셔가지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좋은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권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면 저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국민들 편에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저희 방송 홍보까지 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의 물가 대책. 여기 또 청와대에서 좀 열받게 하더니 이제 결국 각하까지 이제 나서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열받게 또 한번 해주셨죠. 소식 볼까요? 자, 위키트리에 오른 트위터 글인데요. 자, MB 망언 물가 대책 비싸면 덜 쓰면 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7일날 물가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휘발유 값과 관련해서도 정유회사 주유소들이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해요. 자, 물가를 극복하는 길이 물가 대책 비싸면 안 쓰면 된대요. 그래요, 맞습니다. 비싸면 안 쓰면 되는데 그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비싸면 안 쓰면 된다. 본질적으로 지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게 대통령, 청와대, 관료들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라고 뽑아준 겁니다. 그러라고 뽑아준 거예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저도 하겠습니다. 비싸면 안 쓰면 되지. 지금 말씀하시네요. 집에 쌓아둔 게 없어 매일 사다
살자. 예. 뭐 이런 현황인 겁니다, 지금. 예. 미칠 노릇이죠, 국민들이. 그래서 또 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열이 좀 많이 이제 받았죠. 그래서 요거 관련한 반응을 한번 무려 4,000분께서 추천해주신 내용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4,400분이 추천해주셨습니다. 자, 곡물가 폭등, 밥 안 먹는 수밖에, 기름값 폭등, 차 안 타는 수밖에, 등록금 폭등, 대학 안 다니는 수밖에. 에라이, 이런 게 대통이라니 정말 욕 나온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네. 자, 노무현 정부 때가 태평성대였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자, 없는 놈은 굶으랜다. 네, 3,600분이 추천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그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죄다 물가를 올려놓고 아끼라고요. 누구나가 다 아끼고 삽니다. 지금 상황은 아끼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수준입니다. 예. 최소한도 쓸 수 없다. 예. 이 기사 오늘 대박 예감. 대박 맞죠? 댓글 10,000개 달렸으면 뭐 거의 장난 아닌 겁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참 쉽다. 나도 대통령이나 해볼까. 네. 국민들 그냥 대통령 하면 이거보다 제가 보기 나을 것 같습니다. 훨씬.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고요. 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국민들 열 받죠? 예, 정상적이면 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체계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랑. 예, 상당히 아주 다른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 제발 좀,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예. 그래서 좀 요런 소식이 있었고, 나선 김에 오늘 또, 많은 좀 댓글이 달렸던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나라 빚 이자가 50조가 육박한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빚이 뭐 이렇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2008년 13조 4천억, 14조 4천억, 20조, 2011년에 23조 예상. 장난 아닙니다.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네티즌들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경제 살린다는 이 대통령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해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은 하나겠죠? 청와대에서 방 빼게 해야 합니다. 방 빼게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가장 많은 댓글인데, 한나라당을 지지했을 경우 국민들이 받은 고통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네. 부와 권력 8, 9일을 위해 국민대학살, 경제로 국민학살. 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경제로 국민학살, 영토 개판됨, 주병국, 한국, 개무시. 네. 그죠? 이런 얘기가 실렸어요.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다음 글. 부자 감세하고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 내릴 때부터 알아봤던 사람 한둘이 아니다. 원숭이 한 마리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주어는 없습니다. 네. 나라 거덜내는데 도통한 정권이구만. 경제 전문가는 개뿔. 전범만 재판하지 말고 경제사범도 과도한 표현 나오셨습니다. 단두대 위에 세워야. 네, 무서우신 분입니다. 네. 분노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글들, 경제 대통령, 경제 논리, 이런 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대선 때부터 주요하게 했던 얘기죠. 예. 근데, 내놓는 정책이라고 경제를 살리고 있나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살림살이 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거덜나고 있고요. 국민들 주머니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온다는 대책은 국민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얘기나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이렇게 좀 분노스러운 목소리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과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각하님까지 해가지고 좀 분노스러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 소식은 좀 사회와 관련한 소식인데, 최철원, 집행유예 소식입니다. 네. SK, 최철원 씨. 집행유예 소식이어가지고, 국민들이 또 열이 받았죠. 네. 야구바따로 노동자들 막 때리고서, 네. 집행유예 받은 겁니다. 네. 엄청나게 이제 사회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요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멘션인데요. 최철원 집행유예 그 사유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판사들까지 개그를 하고 앉았으니 이제 사회 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죠? 네. 국민들 열 받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 도덕성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노빌리스 오빌리제 이런 거, 즉 오빌리제 이런 거 괜히 나오는 말 아니잖아요.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데 그 죄값 치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열 받죠. 다른 소식도 볼까요? 멘션. 네. 사회적 지탄이라고 하면 제가 빠질 수 없죠. 하루에 악플을 3,000개씩도 받아봤으니 적어도 폭행 정도는 면허를 내주시겠죠. 이제 그분 찾아가서 한 대 100만원씩 드리고 야구 배트로 좀 패드려도 되나요?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다음 멘션 또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지탄 받았다고 독설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멘션인데요. 몽둥이 최철원 경감해줬는데 그런 식이면 MC몽하고 신정환은 이제 재판도 필요 없겠네. 앞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은 USB에 악플 받은 거 저장해 가야겠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또 최철원 판결 보니 생각난다.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비등한 여론으로 형벌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기소유예를 정당화한 86년 서울 고법 결정. 피의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문기동 경장. 처벌 안 받은 거죠. 아마 이 성고문 사건이 여성 그 노동자 성고문 사건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건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감이라고 해가지고 처벌 제대로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날라리 외부 세력 우리 김여진 배우님 요새 개념 있는 발언으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있는 분이죠. 사법부가 그야말로 여론 재판의 건의를 인정했다. 최철원 씨는 가장 모욕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해놓고 여론 덕에 그의 법적으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양쪽 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차라리 감옥이 나으실 텐데.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사법부도 문제가 있고, 최철원 씨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런 이제 글들이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건 제가 RT가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건 독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안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요? 네, 뭐 이런 겁니다. 요는 이 최철원 씨 관련해가지고 지금 집행유예 받았다. 여러분 뭐 하시고 싶으시냐? 뭐 네티즌들 여러 가지 의견 나왔습니다. 네, 빠따로 두들겨 패고 싶다. 뭐 입에다 뭘 넣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네, 방망이로 팬 사람 집행유예 받았는데 네, 죽이고 싶은 거죠. 국민들은. 네, 국민들은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지금 몇백만 원씩 벌금 받고 빚이 1,0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무죄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바꿔내야겠습니다. 바꿔내야겠고요. 앞으로 뭐 이제 이런 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사실 또 이 부당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좀 부당한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좀 생각 드네요. 네, 어제 하루 이제 일본 원전 피폭 이후에 어제 방사선 비, 방사능 비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실제 이제 휴교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국민들을 좀 열받게 한 소식들이 또 있었죠. 방사능 비가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민간 조사한 데서의 이 조사 내용과 나라의 국가에서 한 게 달라가지고 정부에서 조사한 거랑 국민들이 더 불안에 떨었는데요. 관련한 트윗 보시겠습니다. 자, 민간 조사에서는 방사능 6.6배 더 검출, 활성탄 필터 조사 결과 공개 안 해, 정부 또 불신 자초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실렸죠. 도대체 뭘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정부. 민간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방사능 물질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러더니 결국은 뭐예요? 민간 조사했던 6.6배. 급기야는,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이제 그 국가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상수원들 이런데 다 덮개 씌웠죠. 방사능 검출돼가지고. 국민들 이제 그만 좀 속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마디 했죠. 그 국가 뭡니까? 원자력 그 기관장인가요? 이 양반 한 말도 또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휘성 이분 이제 올린 건데요. 자, 인체에 무해한 방사능비 입 벌리고 맞는 사진 올려라,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 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우산 없이 비 다 맞아도 걱정 없다. 이랬더니 네티즌들 반응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제 거 한번 잡아주세요. 네, 보실까요? 한 달 동안 우산 없이 비 다 맞아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자, 일단 당신부터 맞아보고, 이런 거죠. 당연히 이래야죠. 방사능비에 절여줍시다. 당신부터. 이런 트윗들 올랐죠. 제발 좀 여러분부터 하시고 얘기를 하시든가요. 또 재밌는 소식 있는데요. 전 이런 건데. 자, 그죠? 주님의 방사능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요걸 RT를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대복음 성전과 소망 제2 청와대 성전에 그득 요드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슌맨. 네, 재밌죠? 네, 정말 아멘입니다. 좀 모범 좀 보였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제 요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소식들이 올렸고요. 방금 이제 보셨던 게 그 가수 휘성이 자기 트위터에 좀 올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이 페이스북에 관련해가지고 요 방사능비 소식이나 오늘 이제 방송 뭐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 올리고 했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꼭 그 이명박 각하님께서 비를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닌자 쥐가 되지 않겠냐. 스플린터 사부님을 불러다가 이 닌자 쥐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닌자는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본에서. 딱 맞죠? 닌자 쥐로 변하셨을까요? 그런 얘기도 어저께 좀 있었어요. 재미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트위터에서 또 그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전 이런 재밌는 것도 봤는데요. 한번 잡아줘 보세요. 네네. 신문이나 TV를 통해 MB 사진 하루에 1회 노출되면 더럽다. 2회 노출될 시 열받는다. 3회 이상일 때는 미쳐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새벽 사우나에서 들은 얘기니
타임라인에 사진 올리실 때 유념하시길. 네. 여러분들에게 꼭 화를 안 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하실 때 꼭 유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대충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소식 하나는, 지금 이제 4월 28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오늘이 4월 8일 맞나요? 4월 8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뭐 있죠? 여러분? 네. 부재자 투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키트리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RT된 이제 이 기사가 바로 이 선거운동 정보. 8일부터 12일이 부재자 투표, 그 신고 기간. 그래서 꼭 우리 국민들 이번 재보선에서 투표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분당, 강원도, 그리고 김해 등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꼭 투표하셔야겠죠. 지금 한나라당이랑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한번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꼭 요번, 뭡니까?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 꼭 하셨으면 하고, 부재자 투표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 투표하실 거죠? 2012년에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도 반드시 좀 이뤄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있는 선거마다, 우리는 정말 이기는, 경험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요번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투표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 몽구님께서 올려주신, 최철원 검찰 조사 영상, 보내드리면서, 정종성의 시사유감 10회차 방송, 이것이 여론이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황사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이제 완연히 좋아졌습니다. 날씨 좋아졌는데 우리 국민들 더 힘내서 뭔가 이제 정부와 싸워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주권방송 그리고 시사유감은 국민들의 편에서 더욱 편파적인 방송을, 그리고 진짜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도 혹시나 좀 소개했으면 하는 기사라든가 시사 이슈들, 국민들 반향들, 재치 넘치는 UCC 이런 게 있으시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종성의 시사유감 10회차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